최근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들 중에 특히 이찬원님, 정동원 군, 영탁님, 김희재님 등등 이 트롯맨들이 다시 똘똘 뭉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트롯보이즈, 못 봐서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남기셨을 정도인데, 지금 이 탑6 멤버들이 과거 이 초혼 노래 무대를 하던 단체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스터트롯 3 방송을 앞두고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스터트롯 3에 이찬원님, 정동원군, 영탁님, 김희재님, 장민호님, 임영웅님을 빼고는 5명 전원이 출연을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과거에 이들이 함께 했었던 모습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실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수년 전에 언젠간 탑6 멤버들이 다시 뭉치는 날이 돌아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임영웅님 한 명을 빼고선 나머지 5명은 미스터트롯 3에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달드릴 영상에서는요, 이찬원님과 정동원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본 이후에 후반부에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찬원님 같은 경우 요즘 활약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단독쇼도 완전 성료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예능 방송도 막 전도지휘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님이 등장하고 있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서 요즘 제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TV 돌렸다 하면 이찬원 군이 보이더라. 정말 엄청 TV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찬원님 몸값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했었던 예능 방송에서도 21, 과거 걸그룹에서는 빅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21의 리더 산다라 박씨와 또 천둥의 이 결혼식, 천둥은 산다라 박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생인 천둥의 결혼식에서 이찬원님이 축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찬원님이 이게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었어? 이런 일도 한대? 라는 소식이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찬원님이 21의 멤버 겸 솔로 가수 산다라박과의 인연을 공개했는데 27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인 KBS 예능방송, 이찬원님이요 종편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도 거의 휩쓸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어찌됐건 편스토랑이라는 예능 방송에서 인연을 맺었던 산다라박 씨와 그 이후로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천동이라는 가수의 결혼식 축가까지 부르게 된 사연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이찬원님이 전화를 걸어서 누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바로 산다라박이었던 거죠. 참 놀라웠던 건 동생 천둥과 산다라박의 어머니, 이들이 이찬원님의 콘서트를 방문하기도 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찬원님의 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산다라박 씨가 이찬원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고마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천둥 씨의 결혼식 축가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많은 부분에서 챙겨줬었던 결혼식 뒷 이야기까지 이찬원님이요 산다라박 씨가 여태까지 말을 놓지 않고 찬원 씨라고 불렀는데 결혼식 이후에 드디어 제게 말을 놓게 되셨다, 친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찬원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또는 눈에 보일 만큼 많은 선행을 연예계에 대해서 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이찬원님이 최근 음성다운 음성의 색을 찾는 설성문화제가 개막을 하면서 또 여기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학교 축가, 축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런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도 이찬원님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찬원님의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면요, 보이시죠? 초대 축하 가수 공연으로
요요미 씨와 이찬원 님이 무대를 장식한다. 요요미 씨는 이 현역가왕에 등장했었던 가수로 또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찬원 님이 이런 행사장에 등장해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거 어느 정도의 행사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찬원 님의 몸값이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행사비 2,800만 원. 이찬원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3천만 원 수익에도 추천 노.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예능방송 프로그램 소금쟁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 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의뢰인들의 이야기 쭉 들어주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찬원 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면서 여기에 등장한 의뢰인의 어떤 저축 행태 또는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관념 이런 얘기를 상담해 주는데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탑7은 대부분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행사비를 받고 있는데 이찬원은 2,8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과연 2,800만 원일까요, 여러분? 제 예상으로는 무조건 그 이상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공중파 KBS에서 단독쇼를 하면서 7%대가 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찬원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방송가에서 이찬원님의 몸값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행사비가 2,800만 원 정도일까? 저는 한 2배 정도는 껑충 뛰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에 반면 또 정동원 군은 어떻습니까? 이 김준수 씨가 정동원 군의 성대모사에 또 조치를 취했다. 악마의 재능이다라면서 막 웃음꽃을 피기도 했거든요. 이 정동원 군이 또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고 특히 과거에 마스터로 함께 했었던 이 김준수 씨의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김준수 씨가 성대모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정동원 군에게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요즘 정동원 군은 또 아이돌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JD1. 이 정동원 군의 첫 일본 진출. 이것도 굉장히 성료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다정한 팬 서비스와 뛰어난 실력의 무대를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자, 이 정동원 군 역시 최근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횡성에서 열리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홍재윤 씨와 더불어서 정동원 군도 트롯 가수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동원 군의 또 행사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동원 군의 몸값도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동원 군의 몸값 예전에 올라왔었던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수들의 탑6 멤버들의 행사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동원 군이 2,500만 원 정도이다. 근데 이 기사가 올라왔던 게 작년 4월입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났거든요. 자, 몸값이 어떻죠? 해를 거듭할수록 다운될 수도 있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저는 상승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 트롯 가수만이 아니라 장르의 벽을 허물면서 아이돌로서 활약을 하고 일본까지 아이돌로서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정동원 군의 몸값은 이찬원인처럼 2,500만 원을 넘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의 활약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찬원 님이 눈물을 펑펑 흘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돈 없는 이 어머님에게 모른 척했다. 내가 불효를 저질렀다. 과몰입 인생사 예능 예고 방송에서 이찬원 님이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어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사고 싶었던 50만 원짜리 물건을 안 사줬다고 그렇게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엄마는 한참을 울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미스터 트롯 예선 당시 엄마에게 오디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에게는 하지 않아 오디션 전날 엄마가 무대 의상을 해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50만 원이었는데 비싼 것이 마음에 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20만 원이 부족하여 30만 원짜리 의상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죠. 저는 이 어머님의 마음도 이찬원님의 마음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참 집안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참 또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가 해주기로 했잖아 라면서 좀 칭얼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돈이 부족해서 저렴한 걸 사줄 수밖에 없었던 이찬원님의 어머님의 마음도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은 나이가 어릴 땐 그걸 잘 모릅니다. 이찬원님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 했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사무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비싼 옷을 못 사주고 자신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한참 울었었던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을 텐데 이찬원님이 불효를 저질렀다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행사비가 수천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이 사무쳤던 마음을 이찬원님이 어머님에게 엄청난 효도로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찬원님 또 유명한 효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근데 이럴 때의 마음을 보면 이 탑6 멤버들 정동원 군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참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찬원님이나 또 정동원 군이나 또 탑6 멤버들 모두가 참 힘든 시절부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여 팬들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행사비들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이찬원, 영탁 풍성한 추석 한상 차림 안방 1열을 달궜다. 자,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의 추석 단독쇼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안방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쇼들이 펼쳐졌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의 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두 명, 바로 트롯맨 탑6라고 할 수 있는 영탁님과 이찬원님의 미스터 트롯 3 출연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이 두 사람 뭐 그 기존에도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영탁님은 최근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이찬원님 역시 다양한 예능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이 재밌게도 각각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날 세 사람의 단독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선 이 영탁님 영탁쇼라고 해서 폼 미쳤다. TV조선에서 이번 영탁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탁님이 사실 마음고생을 좀 상당히 많이 했었죠. 저도 과거 이 영탁님에 대한 소식을 몇 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트롯맨들 소식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마음이 많이 가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고민을 훌훌 털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영탁쇼가 탁 방영이 확정이 되면서 이 영탁님을 응원하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 TV조선에서 방영된 영탁쇼, 이 영탁님의 이 가요계의 가수 인생사를 총망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폼이 미쳤다. 최고다 박영탁. 이런 극찬을 받았고 열심히 음악하는 영탁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요. 16일 오후에 방송된 영탁쇼가 전국 기준 시청률 4.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동시간대 종편 및 케이블 시청률 1위이자 9월 16일 방송된 모든 종편 프로그램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5.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한 영탁의 저력이 완벽하게 입증된 순간이었고 국민가수 영탁의 역대급 스케일 단독쇼가 2시간 동안 펼쳐지며 총 26곡의 라이브와 MC 붐과의 깨알같은 티키타카가 웃음을 자아냈고 관객들의 사연, 영탁의 일대기를 그린 코너,
그리고 명절 종합 선물 세트가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당겼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관객과 진하게 호흡하며 안방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으며 무려 5,000명의 사연이 접수된 관객 사연 코너도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터뜨리기도 했죠. 결국엔 영탁의 노래를 들으며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사연이 이 시청자는 물론이거니와 영탁 본인까지 웃고 울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탁의 20년 일대기가 뮤직쇼의 형식으로 그려져서 특별한 감동과 재미를 남겼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탁은 무대 말미에 무대에 있을 때는 저 밑에 숨겨져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다. 열심히 노래하고 음악하는 영탁, 여러분의 영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이다. 2시간 동안 펼쳐진 쇼를 마무리하며 관객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영탁의 진심이 담긴 무대에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탑6 트롯맨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여기에 또 질세라 바로 이찬원님의 청각장애 아이돌 빅 오션 이찬원과 빛 무대,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 오션과의 특별 무대가 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데 아이돌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획과 발상을 한 KBS 제작진과 이찬원님의 이 팀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찬원님은 수호로서 이들을 소개했는데 오늘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분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꿈을 이뤄낸 분들이다. 수어로 노래하는 아이돌 빅 오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찬원님의 첫 단독쇼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기존에 정말 많은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면서 거의 이 탑6 멤버들 중에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신만의 무대, 또 나아가서는 이 청각장애 아이돌들과 수어로 펼쳐지는 이 콘서트 무대 극찬을 받으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오프닝 무대에서부터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렀던 곡들이 펼쳐져서 의미를 더했고요. 워낙 또 이 트롯계의 신동이었지 않습니까? 이찬원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애 첫 단독쇼 특집이다. 제게는 고향 같은 KBS에서 이 단독쇼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생각난다라며 피아노 연주와 함께 선배 가수들을 소개를 했고 또 밴드를 소개했고, 그야말로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연했던 이들도 굉장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KBS 추석기획 시청률의 성적표, 이찬원님은 7.4%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까 영탁님이 최고 시청률 5.1%였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영탁님 팬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찬원님의 7.4%도 굉장한데 이 영탁님의 5.1%가 왜 또 대단하냐? 두 사람의 방송사가 다릅니다. 어찌됐건 이찬원님은 이때까지 단독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공중파 KBS에서 진행이 됐고, 이찬원님은 종편방송사에서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공중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청률을 계산할 때 공중파를 이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미스터 트롯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중파에게 시청률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5.1%를 기록했다라는 건 대단한 수치거든요. 이찬원님의 7.4%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굉장한 성적입니다. 왜냐? 똑같이 KBS에서 방영된 이 박진영 씨가 3.6%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앞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세 사람의 단독쇼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했고 가요계에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 박진영 씨잖아요. 거기에 JYP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최고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탁님과 이찬원님의 7.4%, 5.1%의 시청률에 한참 못 미치는 3.6%를 기록했다. 그러니 이 두 트롯맨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영탁님이 KBS에서 이 박진영 씨를 대체하여 16일날 영탁님, 17일날 이찬원님이 방송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시청률 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영탁님은 TV조선과 함께 합을 맞추게 되었고 박진영 씨가 이 자리를 대체했지만 그 차이가 굉장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가수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많은 예능 방송, 심지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터로 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찬원님과 영탁님의 시청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 이 트롯맨들의 방송가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정동원, 영탁, 이찬원, 장민호 이 4명 다 같이 뭉쳐져서 아육대를 또 등장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 아육대가 진행이 되면서 간만에 이 트롯맨 4명이 탁 뭉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 벅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은커녕 뭐 6명은 뭐 당연히 뭉치기도 어렵고 뭉치기도 거의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하지만 이 4명을 다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육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면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4명의 트롯계의 이 거장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트롯계를 그야말로 짊어지고 가는 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4명의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 왔었던 바로 이 미스터 트롯 3.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스터들을 그냥 싹 갈아엎는다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이 싹 갈아엎겠다라고 선포된 이 미스터 트롯 3에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찬원님과 영탁님이 출연하는 거 아니냐라는 썰들이 굉장히 유튜브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찬원님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TV조선 예능방송에 많이 등장을 했었고 TV조선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이지만 이게 변수가 있어요. 이찬원님이 지금 다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도 종횡무진하고 있고 뭐 종편방송사도 종횡무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스케줄상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으며 이 영탁님 역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 이 단독쇼를 통해서도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스터 트롯 3가 탁 시작하는 시점에 영탁님이 만약 마스터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미스터 트롯 입장에서는 시청률도 보장이 되고 나아가서 영탁님의 방송 활동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이 영탁님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적이 과거 이 미스트롯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 사람의 특별 마스터로라도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트롯 3에 등장할 마스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분석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바로 미스터 트롯 3에서 최근 공개한 이 방송 예고편 되겠습니다. 국민 MC 김성주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애시당초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로 확정이 되어 있는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마스터단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대면 모를 수 없는 조영수 작곡가에 대한 출연 이야기까지. 자, 하나씩 한번 보면 일단 이 장면에서 술을 막 촥 고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나서 절절한 감성을 섞었다. 뭔가 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김성주 마스터는 아니지만 김성주 MC가 마스터들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렇게 위스키바에 탁 나와 있는 모습처럼 당신만을 위한 미스터라면서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애시당초 이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MC로 확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미스터 트롯 3가요. 지금 마스터도 마스터지만 역대급 지원자가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2차 모집 추가 오픈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불과 9월 2일이에요. 이제 한 2주 안 됐죠. 그런데 역대급 지원자가 폭주하면서 결국 2차 모집까지 오픈을 했다라는 기사가 당시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 미스터 트롯 3 참가자를 모집한다 라면서 새롭게 올라온 영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오디션 일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 이제 모집 기간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9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등을 해가지고 2차 모집을 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반대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추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 1, 미스터 트롯 2 나올 만한 가수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지 않은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기간 내에는 부족하다 보니 추가 모집한 게 아니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여기 보면 미스터 트롯 3의 요번에 가장 큰 쟁점은 시리즈 사상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터줏대감으로 불리웠다라는 3인방 MC 김성주, 장윤정, 붐. 자, 이 세 명이 출연을 확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롯 가수를 비롯하여 TV조선에 처음 출연하는 한류 아이돌, 국민 예능 MC, 간판 여배우의 합류가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아이돌, 국민 예능 MC, 간판 여배우 새로운 3명이 추가 등장한다라는 걸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파격적인 마스터 군단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존에 나왔던 마스터들처럼 트롯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전혀 상반되는 저 사람이 여길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출연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스터 트롯 3의 공식 홈페이지 개념을 보면 출연진의 3명의 얼굴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장윤정 씨의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미스터 트롯 2 이미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일었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스페셜 방송까지 편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미스터 트롯 2가 휘청였던 가장 큰 이유가 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서혜진 PD의 MBN 현역 가왕을 만들어낸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일게 되면서 스페셜 방송 편성까지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과는 무슨 상관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올하트 스페셜, 당시에 방송에 방영되지 못해서 올하트를 받았음에도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방송 등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스페셜 방송으로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원래 방송을 방영하던 날에 등장을 해야 그 효과가 큰 법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결정적인 공정성 논란의 가장 큰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윤정 마스터였다라는 걸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장윤정 마스터가 하차를 해야 한다라는 촉구 운동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공정성 논란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박지현이라는 참가자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 노래도 잘 불러, 이미지도 깔끔해. 그런데 수산업 종사자다.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을 손질하여 유통하는 효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박지현 씨는 그 이전에 장윤정 씨 소속사 소속 가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수라고 등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해산물을 손질하는 일반인처럼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박지현 씨가 등장했을 때 야, 이거 박지현이 우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것을 소속사나 장윤정 마스터가 밝힌 것이 아니라 차후에 누리꾼들과 일부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저와 같은 유튜버들 그리고 많은 일반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게 되면서 결국 소속사였던 초록뱀 ENM 관계자가 박지원과 영광이 초록뱀 ENM 소속이 맞다. 하지만 밀어주기는 사실 무근이다. 박지원과 영광이 소속사 후배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면 왜 방송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임했다? 글쎄요. 연예인이라는 유명인이라는 건 얼굴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에 임했다. 하지만 2003년 어머나로 스타덤에 오른 장윤정 씨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면서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았지만 후배 양성에 누구보다 힘써왔고 직접 후배들을 프로듀싱한 적도 있고 트로트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무명 후배 가수들과 방송에 출연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지원 씨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김연자 씨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정성에 대하여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전면 부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직접 입을 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 중인 대학부 참가자로 방송에 소개가 되었음에도 이 장윤정 씨는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에 관련한 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009년도입니다. 장윤정과 박현빈 두 사람이 트롯계를 양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던 최전성기 시절인데요. 이 당시 때 공정성 논란을 들고 나오면서 엠넷 시상식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장윤정, 박현빈, 트로트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당시에 마마 시상식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됩니다. 트롯 음악상 후보자에 대한 선정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점이 3가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트롯 음악상인데 사전조사 지식이 부족했다. 현 가요계 트로트 대표 스타는 단연 장윤정이다. 장윤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임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이콧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성에 어긋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정성에 어긋나서 시상식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가수라고 하기에는 미스터 트롯 2 때 보여줬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건 좀 너무 아쉽지 않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출연에 확정 지은 3명 말고 사실 장윤정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뭐 수십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남겼다. 이런 장윤정 씨를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장윤정 씨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이제 방송에서 그만 보고 싶다. 거기에 미스터 트롯 2 때 이런 공정성 논란도 있었는데 왜 미스터 트롯 3에도 지금 등장을 하는 거냐. 하차 촉구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미스터 트롯 3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방송이 방영되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장윤정 씨가 여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여론이 들끓지는 않을 텐데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매번 마스터로 등장하면서 여전히 비판만을 받고 있고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압박이 심해진다면 방송 방영 이전에 스스로 하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조금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 트롯 3에 조영수 작곡가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미스터 트롯 3 조영수라고 검색을 하면요, 실제로 미스터 트롯 때의 그 파급력이 너무나 굉장했기 때문에 뭐 이 당시 때 등장했던 탑7, 탑6들 지금 뭐 트롯계가 아니라 가요계를 주름 잡고 있죠.
그 이면에는 조용수 작곡가의 노래의 파워도 있었지만 아주 냉철하면서도 제대로 된 마스터로서의 분석과 평가가 전 마스터를 통틀어서 가장 공정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TV조선과 SM이 협업한 트롯돌 5명이 베일을 벗었다라는 기사가 9월 14일 날 업로드가 됐습니다. 트롯돌이라고 하는 트롯 아이돌인데요. 이 조용수 작곡가가 또 기준 미달의 멤버를 탈락시킬 것이다라고 파격 선언을 한 TV조선의 예능 진심 누나가 첫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조용수 작곡가가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과의 인연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조용수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연말쯤에 방영될 미스터트롯 3와는 일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용수 작곡가가 과거 몇몇 마스터들이 후반부에 갑자기 난입하듯이 등장한 것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용수 작곡가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아마 미스터트롯 3 흥행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골수염 투명 중이다. 후유증이 있다. 장윤정의 말을 듣고 싸 나왔다. 진작에 하라니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장TV에 이렇게 공개된 모습인데, 자, 장윤정 씨가 이렇게 함께 자신의 남편인 도경환 씨와 등장을 했어요.